팽대상은 1941년 광동성 산터호에서 태어났으며 소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무학력의 전형적인 농민이었다. 그의 부모도 가난한 집안에서 그를 가르칠 능력이 없었으며 한 끼를 먹고 나면 다음 한 끼를 걱정해야 했다. 하지만 어린 팽대상에게는 남다른 천부적 소질이 있었다. 팽대상이 나무가지로 땅에 그린 그림은 너무나 정교하였다. 팽대상이 9살 때 춘절용 그림을 그렸지만 이것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었다. 그 마을에 한 화공이 있었는데 그는 팽대상의 부모에게 팽대상의 소질을 묻어 버릴 수 없다며 팽대상을 제자로 맡겨달라고 부탁했다. 팽대상은 스승의 지도를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향상되었다. 팽대상은 고화를 보면 즉시 똑같이 모방하여 그려냈으며 심하게 훼손된 고화까지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수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작업으로는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을 뿐 큰 돈을 벌지 못하였다. 팽대상 자신의 작품 역시 몇 푼 되지 않는 그런 싸구려 그림으로 취급되었다. 팽대상은 그림으로는 자신의 생활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 무렵 그는 자신의 재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였다. 당시 중국은 배급표에 의하여 생활 필수품을 교환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배급에는 양표, 육표, 기름표 등등의 생필품 교환권이 사용되었다. 팽대상은 이러한 배급표에 위조 방지 표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모방하여 한 장을 그렸는데 팽대상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다. 팽대상이 그린 가짜 배급표는 문양과 글씨, 색상 등이 모두 원본과 같았으므로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팽대상은 자신이 그린 배급표를 들고 배급소로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배급표를 건넸다. 배급원은 배급표를 힐끔 보더니 곧 배급표에 적힌 만큼의 양식을 내주었다. 팽대상은 더 이상 끼니를 굶주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스스로 감격하였다. 팽대상은 가짜 배급표가 매번 성공하자 욕심이 점차 커지기 시작하였다. 팽대상은 양식을 교환하는 양표 외에도 고기를 교환할 수 있는 육표, 담배를 교환할 수 있는 연표, 옷가명 포표 등으로 위조의 범위를 넓혀 나갔다. 사람들의 수요 역시 증가하였고 면허증, 결혼증 등 원본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그의 집안에는 돈이 쌓여가기 시작하였다. 중국 사회의 경제적 발전으로 인하여 팽대상은 사업을 잃게 되었지만 그는 그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인쇄소를 차려 위조업에서 손을 떼기로 하였다. 그는 회사 경영 경험이 없었던 탓에 치열한 경쟁에 밀려 허덕이다가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그 결과 그는 자본금을 모두 날렸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빚까지 지게 되었다. 당시 팽대상은 50에 가까운 나이로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도 어려웠으며 빚쟁이들은 하루를 멀다 하고 찾아와 빚을 독촉하였다. 팽대상은 옛날 일을 생각하며 100위안짜리 지폐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국가의 지폐는 일반 배급표와 달리 위조 방지 도안이 매우 많았다. 팽대상이 화폐 위조를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화폐 위조는 중대한 범죄로 일단 발각되면 인생을 완전히 망친다는 부담에 망설였을 뿐이었다. 팽대상은 돋보기로 지폐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내 붓을 들었다. 여러 날 고생한 끝에 한 장이 완성되자 그는 가짜 돈을 들고 한 가게로 갔다. 가게 주인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성공이었다. 이에 고무된 팽대상은 집안에 틀여박혀 계속 돈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만큼 그렸다. 이 시기에 오한룡이라는 위조지폐 판매상이 팽대상을 찾아왔다. 오한룡은 판매상일 뿐 직접 위조지폐를 만들지는 못하였다. 당시 위조지폐의 원판은 110만 위안에 암거래되고 있었지만 오한룡은 이 돈을 지불한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조지폐를 사다가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중개상을 하고 있었다. 오한룡은 팽대상이 제작한 위조지폐가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5만 위안을 주면서 원판을 제작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돈이 궁했던 팽대상은 오한룡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당시 외국에서는 지폐 위조에 스캐너와
복사기 등의 전자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오한룡도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팽대상에게 전자장비 일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팽대상은 전자장비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팽대상은 자신의 실력이라면 위조 지폐 조직보다 훨씬 더 정교한 지폐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이었다. 팽대상은 5개월 정도에 걸쳐 원판을 완성했는데 이 원판으로 찍어낸 가짜 지폐는 색채, 문양의 방향 등등 모든 면에서 진짜 화폐와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 팽대상은 매우 엄격하게 지폐의 위조 방지, 요철 문양 등까지 재현해냈으며 이렇게 하여 인쇄된 지폐는 진짜 화폐와 구분할 수 없었다. 만약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면 팽대상 자신조차도 어느 것이 가짜인지 알 수 없었다. 오한룡은 흔쾌히 2세트를 구입하여 신속하게 위패 제작에 투입하였다. 이후 팽대상은 위조 지폐 업계에 크게 알려지게 되었고 다른 액면의 지폐까지 위조하는 일에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다. 당시 중국 전역에서 유통되던 위조 지폐의 97%는 모두 팽대상이 제작한 원판으로 인쇄한 것이었으며 팽대상은 위패대부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팽대상은 자신의 재주가 불법 행위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1년 동안 그가 벌어들인 돈은 수백만 위안에 달했다. 팽대상의 작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인쇄용 잉크였지만 그는 여러 차례 실험을 거쳐 진짜 화폐 인쇄용 잉크와 동일한 제조법을 터득하였다. (2012년) 광동성 공안당국은 아주 정교한 위조 지폐를 발견하고 수사에 나서 10여 개의 위패 유통 조직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체포된 위패 유통 조직에 가명을 조건으로 위패 제작자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2013년 위패 원판을 제작한 팽대성을 그의 집에서 체포하였다. 경찰에 체포된 위패 원판 제작자는 뜻밖에도 백발이 성성한 70대 노인이었다. 팽대상은 산터우 중급법원에서 화폐 위조죄, 중혼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려요.